알씨님들 이제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들이요. 이게 참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한쪽에는 암 생존율이 90%를 넘는 정말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이 있는데 네,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치료 비용 때문에 말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최신 암 치료 기술 덕분에 암이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 네네. 거의 만성질환처럼 관리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놀라운 혜택을 누릴 기회가 과연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가? 오늘 자료들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보험 전문가의 설계안부터 환자 가족들의 그 절절한 국민청원, 또 정부의 공식 보고서까지 다 보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거죠. 네, 도대체 왜 최신 암 치료는 이렇게 비싼 건지, 우리 건강보험은 어디까지 감당해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대비책, 암보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희망적인 이야기부터요. 이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보면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5년 암 생존율이 42.9%였는데 네, 40%대였죠. 최근에는 무려 72.1%까지 확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암 종류별로 뜯어보면 더 와 소리가 나와요. 자료에 나온 유방암이 94.8%, 94.8%요? 전립선암은 거의 96%에 달합니다. 와, 이건 뭐 10명 중 9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의미잖아요. 정말 엄청난 성과네요. 네, 그렇죠. 이런 기적 같은 변화의 중심에 당연히 의료기술의 발전이 있는 거고요. 어떤 기술들인가요? 예를 들면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거요. 의사가 로봇팔로 아주 정교하게 암 조직만 딱 제거하니까 후유증이 적고, 아, 면역 항암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깨워서 스스로 암이랑 싸우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자기 몸을 이용해서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만 골라서 강력한 에너지로 파괴하는 말 그대로 꿈의 치료라고 불리기도 하죠.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읽다 보면 이 놀라운 기술들 이름 옆에 항상 무서운 숫자들이 따라붙더라고요. 바로 비용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네. 다빈치 로봇 수술이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방금 말씀드린 중입자 치료는 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와, 5천만 원. 이것만 해도 정말 큰 돈인데 사실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꾸준히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그 약값 말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가장 큰 부담은 면역 표적 항암제예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죠.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 쓰는 에너투라는 신약이 있어요. 에너투. 효과는 정말 드라마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4주 간격으로 맞는 주사 한 번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듭니다. 한 번에요? 그럼 한 달에 700, 1년이면 거의 8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이걸 계속 맞아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RET 유전자 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들이 쓰는 레테브모라는 약은 한 달 약값만 800만 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와, 이건 뭐 일반적인 직장인 연봉 수준이네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메디컬 푸어, 즉 의료 빈곤층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기술은 발전해서 살 길은 열렸는데 그 길을 가는 통행료가 너무 비싼 거군요. 네, 길 앞에서 그냥 좌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잖아요. 암 같은 중증 질환은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왜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개인이 다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급여와 비급여.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인데요. 암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라는 제도 덕분에 전체 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딱 5%요? 그럼 아까 1,000만 원 치료비가 나와도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50만 원도 보통은 개인 실손보험에서 처리가 되고요. 아, 그럼 문제는 그 비급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고가의 신약, 신기술들이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거죠. 비급여는 그럼 얼마나 내야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100% 전부 환자가 내야 합니다. 100%요? 네, 8천만 원짜리 약값이면 8천만 원을 고스란히 다 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자료에 실린 한 유방암 환자 가족의 청원 내용이 그래서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효과가 입증된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약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절박함 때문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즉 급여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아까 언급된 엔호투, 레테브모뿐만 아니라 담도암 치료제 임핀지 같은 약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치료제가 있는데 그림에 떡인 상황이네요. 네, 특히 그 임핀지 같은 경우는 더 안타깝죠. 자료를 보니까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른 나라들은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급여라서 연간 1억 5천만 원을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정부는 어떤 입장인 거죠? 정부도 나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제도를 운영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어떤 제도들인가요? 위험분담제나 허가평가 연계제도 같은 것들인데 하지만 핵심은 결국 돈입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초고가 신약들을 모두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버거운 거죠.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그래프 하나가 정부의 고민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네. 한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가 급여화된 이후에 그 약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그냥 수직으로 치솟는 그래프입니다. 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새로운 고가약을 급여 목록에 추가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 재정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국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개인이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자연스럽게 안보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안보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과거의 암보험은 아주 단순했죠. 네. 암 진단 시에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목돈을 한 번에 딱 지급하는 진단비 중심이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대부분 안보험은 진단금.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한 보험 전문가 칼럼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진단비로 받은 목돈, 이건 막상 진단받고 경황이 없을 때 생활비나 다른 곳에 먼저 쓰이거나 아,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작 1년, 2년 넘게 이어지는 그 고가의 비급여 항암 치료 과정에서 금방 소진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필요한 건 뭔가요? 진단 시의 목돈이 아니라 치료를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치료비 중심의 설계라는 거죠. 치료를 받을 때마다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최근 보험 상품에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게 바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는 특약입니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이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을 때마다 연간 설정된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잠시만요. 그럼 예를 들어 이 특약의 한도가 3천만 원이라면 올해 에너투 같은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아서 3천만 원을 받고 내년에 또 그 치료를 받으면 또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한 매년 한도가 새로 생겨서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거죠. 와, 장기전으로 변한 현대의 암치료 환경에 훨씬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마침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설계안이 자료에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월 3만 6천 원 정도던데요. 네,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을 보여주는 플랜이죠. 첫 번째가 암 진단비인데 액수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예전에는 5천, 1억 원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오히려 액수를 확 줄였네요. 왜 그런 거죠? 바로 그게 이 새로운 설계 철학의 핵심입니다. 진단비는 이제 치료비라기보다는 암 진단 후에 일을 쉬게 될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자금, 그 정도로 역할을 축소한 거예요. 아, 그리고 아낀 보험료를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집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보장인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3천만 원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를 모두 포함해서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반복 지급되는 특약이고요. 그럼 여기에 고가 항암제 보장을 더 강화하는 장치가 세 번째 특약이더라고요. 네,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 2천만 원. 이건 두 번째 특약과 별개로 오직 약물 치료에만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아, 약물 치료에만요? 네, 그러니까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 주요 치료비 3천만 원이랑 약물 치료비 2천만 원을 합쳐서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간 5천만 원이면 아까 말했던 고가 신약 치료비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특정 치료를 딱 겨냥한 특약이더군요. 맞습니다.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이건 그 5천만 원짜리 고가 치료에 딱 맞춰서 대비하는 일종의 저격수 같은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진단금은 최소화하고 그 돈으로
가장 현실적인 위협인 비급여 치료, 특히 고가 항암 약물 치료에 대한 보장을 매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한 거군요. 네. 월 3만 원대의 보험료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아하 포인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큰 진단금을 준비하는 뭉치돈 전략에서 실제 치료 단계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해결하는 현금 흐름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료기술 발전으로 암은 이제 극복 가능한 병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가의 비급여 비용이 새로운 장벽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장벽이요. 둘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모든 신약을 다 급여화하기는 어려운 신중한 입장이어서 국가의 보장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개인의 대비책, 암보험은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잠시 후에 여러분이 가진 암보험 증권을 한번 꺼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확인할 것은 단순히 암 진단 시 얼마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 보험이 표적 면역 항암 치료 같은 최신 비급여 치료를 받았을 때 그것도 매년 반복해서 보장해 주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아, 실손보험요? 네. 암보험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실손보험이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장 내용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세대별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이후에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기존 10에서 20%에서 30%로 크게 늘었고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내 암보험과 실손보험의 조합이 이 새로운 위협 앞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 약관에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와 우리 사회 제도, 그리고 개개인의 인식이 그 비용을 감당하는 속도 사이에 아찔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막연히 보험료가 부담될 거라고 미루기보다는 핵심 보장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자료의 마지막 문장처럼 보험은 건강할 때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네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암 치료가 더 이상 반판승부가 아닌 긴 여정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장 공백을 기존의 진단비 중심 보험이 더는 메워주지 못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진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치료 과정 전체를 끝까지 책임지는 치료비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일관된 주장은 명확합니다. 암에 대한 당신의 재정적 준비, 그 게임의 법칙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큰 돈이 아니라 긴 싸움을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꾸준한 현금 흐름,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들은 치료비라는 직접적인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과의 긴 여정에는 치료비 말고도 소득 상실, 간병 비용, 생활비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간접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최신 치료비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치료를 받는 동안 무너질 수 있는 당신의 삶 자체를 지탱할 비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는 열쇠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월화 임보장 5만 원 달성 시 삼진어묵 6종 세트와 해남 꿀고구마 5kg을 RC님께 드립니다. 꼭 달성해서 추운 겨울 가족과 맛있게 드세요. 퇴근길에 손에 들리는 그 묵직함, 집에 와서 상자를 열었을 때의 뿌듯함, 요리할 때 퍼지는 냄새, 그리고 가족과 함께 먹는 그 순간의 맛까지. 와,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이틀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걸 얻어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노력을 아니까 내가 특별히 좋은 걸로 골랐다. 네, 꼭 달성해서 추운 겨울 가족과 맛있게 드세요.